셀트리온, 레키노라 유럽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논의안건서 배제, 이달 품목 허가 불발. 5월 17일에서 20일 회의서 안건 채택돼야. 아주 조그만 틈만 보이면 아주 그냥 공격하느라고. 이거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임상 이상만 끝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 긴급하게 정상적인 상황과 다르게 지금 준비를 투트랙으로 하고 있죠. 이거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지하고 갈게요. 지금 유럽의 약물 허가 과정을 먼저 좀 이해하고 갈게요. 유럽에는 EMA라고 하는 곳이 있죠. 유럽의약품청, 여기가 한국의 식약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산하기구인 챔이 있어요. CHMP,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EC, 여기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셀트리온은 임상 이상을 끝내고 두 가지 프로그램 다 엄청난 양의 방대한 데이터가 있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EMA에 제출을 해요. 검토를 하고 마지막에 챔에서 사용할지 말지, 승인 낼지 말지 여기서 결정을 내려주죠. 어떻게? 사용 권고 또는 승인 권고를 내려줍니다. 사용 권고는 우리 레키노라주, 승인 권고는 유플라이마가 받았죠. 그리고 여기서 사실 결정되면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EC에서는 판매 허가만 내립니다. 판매 허가. 최종적으로 내리긴 해요. 판매 허가. 하지만 진짜 핵심적인 역할은 CHMP에서 한다. 여기서 결정난 거를 EC에서 거의 뒤집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근데 번거롭게 왜 이렇게 하냐? 유럽연합이잖아요. 28개 국가. 영국이 빠져나갔으니까 27개 국가죠. 그래서 국가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은 이번에 3월 26일 날 동종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용 권고를 받았죠. 그죠? 이제는 얘는 챔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EC에서 판매 허가만 받으면 되는 부분이다. 즉 그냥 앞으로 판매 허가 받아서 이미 여기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쭉. 쉽죠? 한국을 한번 보고 갈게요. 참고사항으로. 자, 예전에 우리가 기억이 나죠? 식약처에서 최종 허가를 때리죠. 그죠? 때리면서 그 전에 세 가지의 검증 과정을 거치죠. 첫 번째 전문가 자문단, 두 번째 중앙약심, 세 번째 최종 점검에서 식약처가 때리는데 중요한 건 우리 부서, 정부의 부처청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부 부서에는요 45개 중앙 부처와 처청이 있잖아요. 여기서 결정을 내려준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단일 국가이니까. 그리고 유럽은 다시 한번 EMA, 여기가 식약처예요. 그리고 여기 자회사인 산하기구인 CHMP, 그리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여기서 판매 허가를 내린다. 결국 요거는 챔의 역할을 한다. 요거는 챔의 역할을 하고 허가를 내려주는 거는 바로 EC,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1, 2, 3번, 1번 얘기했으니까 2번하고 3번도 이해하고 갈게요. 1, 2번은 임상 이상을 전제로 임상 이상 끝나고 긴급하게 허가 내주는 겁니다. 원래 약물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1상, 2상, 3상 끝나고 지금 챔에 가는 거예요. CHMP. 그런데 요거는 임상 2상. 이 중에 조건부 허가는 기본적으로 롤링 리뷰를 우리가 2월 24일 날 하고 있죠. 요게 보통 램데시비를 기준으로 2달이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4월 24일 날 될 줄 알았는데 요 금방이니까 최근에 요게 요번 달에 안건이 안 재고 5월 달에 될지, 요게 정식 승인이에요. 긴급 승인 중에서도 임상 이상을 전제로 한 긴급 승인 정식 승인인데 요게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데 될 겁니다. 그것도 거의 확실성 영역이 있다. 아직 조건부 허가를 통과한 항체 치료제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세 개 회사 같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참고가 중요한 겁니다. 정상적으로 임상 3상이 올해 6월 상반기 안에 기 대표님께서 끝낼 수 있겠다라고 하죠. 3상을요. 그죠?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이제 또 완벽하게 갈 수 있는 부분까지 준비가 되고 있죠. 변이까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이제 완벽하게 이해되셨죠? 결국 이 기사는 이거다. 잘못된 기사다. 백신도 무용지물, 코로나 지옥으로 추락하는 인도.
하루 확진이 3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해요. 거의 마비 상태겠죠. 이 정도면 국가 마비 상태죠. 30만 명이면. 백신 최대 생산 국가가 수출을 금지했고 치료제가 없어서 렘데시비르조차 지금 많이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정도 상황이면 레키노라주가 언제 어느 때건 유럽에서건 인도에서건 뭐 어디 남미에서건 중동에서건 동남아에서건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들을 구하러 나가야죠. 편안하게 우리가 이 물량이 없어서 치료제가 없어요. 갖고 있는 국가 자체도 2개밖에 없고 한국을 포함해서 있는 회사조차도 미국 회사는 물량 자체가 딸린다. 결국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남아공 변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변이에 중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시차를 두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지켜보면 반드시 수출 실적, 숫자, 눈으로 찍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한번 보고 갈게요. 미국 대략 한 6만 9천 명, 7만 명 가까이 되고 인도 29만 5천 명, 30만 명 아까 봤죠. 브라질 8만 명 가까이 되죠. 프랑스 3만 3천 명, 러시아 8천 명, 터키 6만 명, 이탈리아 13,000명. 아이고, 이 팬데믹 상황은 쉽게 가실 것 같지 않죠? 2021년도는 정말 인류에게는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힘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스페인 17,000명, 2만 명 가까이 되고, 독일도 2만 5천 명 가까이 되고, 2만 4천 명, 아르헨티나 2만 5천 명, 폴란드 1만 4천 명 가까이 되고, 콜롬비아 1만 7천 명, 이란 2만 4천 명, 5천 명, 우크라이나 1만 2천 명.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렘시마와 트룩시마의 미국 처방 실적이 나왔죠. 그날까지 2028님, 우리 주주님께서 그래프로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보기 전에 이거 우리 참고장으로 알고 가자고요. 유럽 시장에서는요, 렘시마가 출시를 하고 빠른 시간 안에 점유율을 확대해 나갔어요. 그쵸? 이게 미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미국은 사보험이 좌지우지해요. 유럽은 이 보험이 정부의 역할이 크죠. 그죠? 근데 이건 사보험과 빅파마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딜레이 시키려고 얘네한테 많은, 그죠? 이게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시밀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특허 법 분쟁이나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최대한 딜레이 시키고 있다. 근데 이것도 시차가 발생할 뿐, 요거는 시대의 흐름이겠죠. 지금 오바마 행정부에서 넘어져 왔던 바이든 행정부까지. 결국 이거는 갈 수밖에 없어요. 정부 재정이 딸리기 때문에. 그래서 렘시마가 유럽명 인플렉트라가 이제 쭉 녹색 막대기가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에서. 자랑스럽죠? 그쵸? 그런데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의 그래프의 곡선은 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 선은 계속해서 기울기가 줄어져 가고 있다. 그쵸? 결국 시대의 흐름이고, 기본적으로 렘시마도 아직 먹을 게 많아요. 이 레미케이드의 시장을 뺏어올 만한 게 많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성장을 하고, 그죠?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선무당님 잘 분석해 주세요. 룩시엔스와 트룩시마 그래프인 것 같은데요. 우리 트룩시마도 선전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 녹색이에요. 트룩시마 미국 처방량. 그래서 쭉 빠졌다가 성장하고 있다. 룩시엔스도 성장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오리지널 대비해서 아직도 바이오시밀러가 성장할 시장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처방량 말고 금액 기준으로는 트룩시마가 1등입니다. 셀트리온, 삼성 베어스 투톱 성공의 국내 기업 바이오시밀러 속속 참전, 레드오션 의료수석 출시 경쟁, 후발주자 판매 경쟁력이 관건, 유방암 치료제 허세팀 복제양 전세계 10여 종 경쟁 전망 속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도전.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투톱? 마음에 안 들죠? 이거 바이오시밀러가 레드오션이다.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러고요. 그 근거를 잠깐 3가지로 언급을 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는요,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씩 성장을 합니다. 아직 판매 특허가 끝날 게 많이 남아있죠. 그죠?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는 케미칼과 다르게 임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네릭은 임상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3상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허가가 받으면 자료가 데이터가 쌓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먼저 출시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공장 필요하잖아요. 공장. 우리 1공장, 2공장, 3공장, CMO까지 하게 되면 10만, 9만, CMO 8만, 3공장 6만. 바이오시밀러 애들이 얼마나 공장을 크게 짓겠습니까? 자본이 막대하게 들어가고 또 하나. 연구. 직접 연구하겠죠? 근데 개발하고 하고 임상을 어떻게 하죠? 우리는 직접 하죠. 임상을 대행할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직판. 연구, 개발, 생산, 직판까지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얘네를 뭐 레드오션이라 그러면서 반도체 치킨 게임 뭐 비교하려고 벌써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다. 거기까지 가려면 멀었고 빅파마가 들어올라 그래도 셀트리온한테는 안 된다. 왜? 가격 경쟁력에서 기본적으로 원가 경쟁력과 뭐 임상, 연구, 개발, 직판 능력까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와도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기사 나오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보면 돼요. 왜 근데 셀트리온은 독보적 경쟁을 가졌냐?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갔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지고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매출이 이제 1.8조다.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진짜 멀어요. 아직 멀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로슈 1분기 매출 제약 부분이 14% 떨어졌고요. 진단의학 부분이 50%가 올라갔다는 소식이에요. 자, 이것도 중요한 소식이겠죠? 계속해서 이 제약 바이오 부분에서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소식인데, 사실 여기서 저는 셀트리온의 미래를 봤다. 더 중요한 부분이죠. 왜? 셀트리온은 빅파마를 향해서 정조준에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보면 리툭산, 아바스틴, 허셉틴 주력 제품들의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자, 보면 퍼제타 유방암 치료제, 얘가 허주마랑 퍼제타랑 같이 병용으로 투여하기도 해요. 한 단계 발전한 거죠. 항체에서 유방암 치료제 중에서 허투를 타겟으로 합니다. 어쨌든 요거를 실적이 늘었어요. 2%.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나, 요게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데 2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적응증도 좀 많이 더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티센트릭 면역관문 억제제예요. 이게 첨단 항암제라고 하죠. 면역 항암제. 여기서 스위스 프랑으로 26% 급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 캐사일라, 이게 ADC라고 하는 첨단 항암제죠. 항체 약물 결합체. 제 방송을 오래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거에서는 다 오름세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셀트리온의 미래를 봤냐? ADC 셀트리온 하고 있잖아요. 그죠? 면역관문 억제제, 우리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게 특허가 끝나는 대로 2025년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죠. 즉 셀트리온은 앞으로 라인업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현재 기존 산마에다가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그리고 레키노라주 3개에다 라인업 6개겠죠? 여기에 또 계속 앞으로 보게 되면 라인업이 몇 개입니까? 블록버스트가. 그죠?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1.8조이다. 그쵸? 셀트리온의 경쟁 회사는 2030년 매출 30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겠죠? 기간도 알파겠고, 이제 1.8조예요. 장기간으로 보면 이제 시작입니다. 쟤네가 아무리 주가를 흔들어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우습게 지나갈 거라고요. 지금 이 힘든 시간을 우리는 슬기롭게 이겨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내에선 기대 못 미친 레키노라, 해외에선 힘쓸까? 제목부터도 자극적이죠. 국산 경증 환자 치료제 국내 사용 실적의 예상치의 25% 미만, 일부 국가와 공급 계약, 고가 제한적인 치료 등은 약점. 정말 자극적이네요, 제목이. 제가 다 언급했죠? 공부 좀 하시라고. 경증 환자 치료제 제발 투여 범위 좀 확대해 주세요. 경증 환자까지 제발 제 돈 내고 맞을 수 있게요, 제발. 그리고 사용 실적 예상치의 25% 미만, 이거 확대해 주시면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치료 효과라고요? 아이고, 지금 대부분의 변이에 다 가능해요. 항체 단일 클론 항체 치료 하나만 갖고도. 미국은 칵테일 2개 항체입니다. 아시겠어요? 항체 치료 중에서 저는 세계 최고로 보고 있어요. 백신에 비해 고가, 국내 사용 실적도 예상 믿더라. 항체가 뭔지 아세요? 단일 클론 항체, 부가가치가 무척 큰 거죠. 국내에는 원가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죠? 해외에서는 릴리하고 리제네론 공급 가격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85% 가격이 들어가는 거고요. 정부가 구매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예? 그만 좀 그러지 마세요. 열받고 짜증나지만 이런 기사, 유럽에서 수출 소식이 팡팡 물꼬로 터지면서 터지게 되면 이런 소식은 자연적으로 들어가겠죠.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자 보물이자 그런 셀트리온이 우리가 힘든 시간을 언젠가 웃으면서 그리고 나올 그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시젠의 정말 장기 차트를 보면서 참고를 해볼게요. 시젠과는 같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참고 자료를 줄 것 같아요. 볼게요. 2010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금 박스권을 거의 대략 크게 보면 한 2만원대에서 5만원, 6만원 박스권을 대략 10년 가까이 그렸어요. 이 시젠은요, 분자 진단, 치약, 장비, 키트를 오로지 유전자 증폭 기술이죠. 요 길을 오로지 한개 10년 동안 걸어왔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엄청난 그런 급등세를 보이면서 실적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저점권을 대략 한 2만원대에서 15,000원, 2만원대에서 32만원을 찍어요. 자, 시젠의 실적을 보고 올게요. 시젠의 실적이에요.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매출액이 1000억대에서 1조 1천억대. 그쵸? 영업이익은 뭐 더 폭발합니다. 당기순이익도 더 폭발했죠? 20배 가까이 가요. 그죠?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실적과 주가는 반드시 동행을 해서 지금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좀 빠져 있어요. 빠졌다가 좀 올라와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했던 부분도 있지만 결국 실적이 주가에 다 반영되어 있던 부분이다. 주가와 실적은 반드시 동행한다.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시젠은 10년 동안 오로지 한 개만 가서, 그죠? 그게 시대를 만났던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기다림의 기간이 정말 길었다. 그죠? 이 박스권의 기다림의 기단 속에서 10년 만에 승천을 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주가와 동행을 실적은 반드시 하고, 세 번째는 CGN은 분자 진단에서 기술력에서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근데 자, 우리 셀트리온하고 굳이 뭐 비교를 하기 좀 그렇지만 이 항체라는 좀 차이가 크잖아요. 에? 부가가치가 무척 크고 우리가 2021년 예측을 잠깐 볼게요. 실적치를요. 2021년 셀트리온의 CGN의 실적이 1조 1천억대에서 1조 3천억, 영업이익이 6천억대에서 8천억대, 당기순이익이 5천억대에서 6천억대가 예상이 되지만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죠? 이거는 예측인 거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매출액이 100억대에서 1000억대 가는 거랑 1000억대에서 조 단위 가는 거랑 조 단위에서 다시 성장하는 거랑은 특히 이 조 단위에서 성장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시겠어요? 1000억에서 조 단위까지 갈 수는 있어요. 그죠? 100억에서 1000억대 가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장하는 건 차원이 다른 부분이에요. 왜? 대기업 엄청나게 중견기업을 넘어서 조 단위의 숫자라는 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시젠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이 유지가 돼야 돼요. 이 진단 키트, 뭐 자가 진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을 겹쳐서 사업 분야를 확장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죠? 여기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해나가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성장을 하려면 더 1조 1천억대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많이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트에 지금 좀 반영이 돼 있다. 10배를 뛰었다가 다시 이 부분을 소화하고 성장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셀트리온하고 좀 차이가 있죠. 그죠? 셀트리온의 2021년도 얼마나 성장하실지 알고 계시죠? 1.8초에서 막대기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셀트리온의 실적 막대기. 제가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에 근거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오래 걸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중에 환하게 같이 웃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에 계속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죠. 1.8조 2021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막대기 위치에 이게 1.8조면 요 길이가 1.8조면 적어도 요 모니터 끝은 뚫겠죠? 그죠? 왜? 레큐노라 빼고도 2.5조니까 여기에 레큐노라까지 더해지면 요 모니터 끝은 뚫는 거는 거의 확실성의 영역에 있겠죠? 제가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셀트리온 주가와 차트가 실적과 차트가 시간을 두고 반드시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흰색 도화지 위에 항상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꿈을 장기적으로 그려나가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매출 1.8조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앞으로 가자고요. 자, CJN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9년간의 인고의 세월을 버텼다. 그래서 복이 찾아온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잡았던 분들은 걱정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CJN도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고 분자 진단, 진단키트, 장비, 시약에서 굉장히 세계적인 기업이고 훌륭한 기업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잠깐 차트 보고 올까요? 자, 셀트리온의 차트를 잠깐만 보고 올게요. 셀트리온 차트 보면, 그쵸? 아까 막대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죠? 이거 월봉이니까 그런 거고요. 일봉을 보고 올게요. 사실 일봉으로 보니까 조금, 아이고, 좀 많이 밀렸네요. 언더슈팅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죠? 훅 밀려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요 박스권 안에서 놀린다고요. 밑에는 실적이라는 놈이 받쳐주고 있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고 눌러대지만 위에 누르는 중량은 계속 가벼워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을 기대해 보시라고 그 말씀을 항상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얘네가 여기까지 공략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네요. 그죠? 여기 공략하고 있어요. 거의 왔네요. 여기 추세는 일봉상 깼고 주봉도 깼어요. 추세를. 여기 깨도 여러분 투심 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요. 근저에 깔려있는 펀더멘탈을 믿으시라고 제 방송에서 수백 번도 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를 믿고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만한 회사이고 제가 끊임없이 그 근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시라고, 확신을 가져도 되는 기업이라고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할 때 이런 마인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가면 진짜 좋은 방법이거든요. 긍정적인 얘기기도 한데 사실 제일 좋아요.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가서 좋고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 이 마인드가 장기간 동행하기엔 최고의 마인드예요. 그래서 정말 그럴 만한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양과 질, 제가 경쟁력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제품 라인업, 그리고 기술력, 파이프라인, 기술 확보, 직판 능력까지 최고이고요. 오너, 경영진, 임직원 다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에 장기 동행해도 되는 기업에 우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고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마인드 먹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환하게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적어서 꿈을 적어 놓으시고 그려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